반갑습니다. 최근 S바이오메디스가 하한가 두 번에 가까운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주님들의 가슴이 굉장히 철렁했을 텐데,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이 테드 A9 알츠하이머 정말 치료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테드 A9의 고용량 데이터가 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가 저조한 이유에 있어서 한 가지 함정이 있다라는 거. 주주님이라면 꼭 시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S바이오메디스가 아직 남은 일정에 있어서 주가 회복이 과연 가능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가 정말 이 파키스병 치료제 테드 A9 고용량 데이터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12일 날 공개가 됐고, 공개가 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재료 소멸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말하던 이 케이세론이 나타난 건가? 라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요소보다는 고용량 데이터 문제와 현재 기업의 문제가 좀 컸다라고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우리가 저용량과 고용량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점수 자체는 양호하게 나왔다, 정말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호혜아 점수 보행동결이 아닌 이 운동성 검사를 좀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운동성 검사가 일이 중요하냐면, 이 파킨슨병 임상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사용하는 1차 종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FB 또한 제일 눈여겨보는 게 이 운동장애를 잘 개선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드는 이 빅파마들 또한 이 MDS, UPDR에 대한 이 운동 데이터를 정말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좀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제 최저점이 0점이면 정상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수치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고점이 132점인데 이 점수까지 올라가게 될 시 정말 현재 심각하다, 부작용이 또 많고 개선도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이 저용량 환자의 파트 3 변화량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7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량 데이터는 마이너스 13점으로 약 25.3%나 호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파트 3의 점수가 마이너스 22까지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 3가 왜 중요한지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얼굴 표정이나 음성 문제, 경직, 그리고 사지, 몸통 떨림 등 이런 다양한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수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왜 주가가 떨어지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의심스럽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테드 A9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고용량과 저용량 부분에서 정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바이오메딕스가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유가, 경쟁자인 이 바이알의 배단의 프로셀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데이터 자체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갔었거든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배단의 프로셀은 저용량 1년 후에 점수가 마이너스 7.6, 고용량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4%로 점수 차이가 약이 아니죠. 4.8점이 나는데, 이 테드 A9 같은 경우 0.3점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크게 개선이 된 게 없고, 그리고 6명이라고 했는데 저용량 3명, 고용량 3명입니다. 이 3명씩으로 하는 데이터는 정말 적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그리고 과연 이 바이오라는 거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과연 맞을까? 현재 이런 포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요소에 있어서 이 고용량 부분이 굉장히 좀 뛰어나줘야 이 빅파마들도 관심을 크게 가질 텐데, 또 마이너스 22점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 빅파마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이 점수 정말 약이 좋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빅파마와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리고 이 고용량이 저용량보다 약 자체가 비쌉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현재 이 환기 종목이죠. 하생 손실로 인해서 이제 환기 종목인데 기술 수출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현재 정말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투성이가 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 부분이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전환사채 분량이 좀 많다라는 건데 이제 11월 달에 이 S바이오메딕스가 12 발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118억을 불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단가 32,950원에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기관들의 물량이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더욱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재 이런 주가 폭을 봤을 때 이 기업에 물린 기관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글씨가 또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공지사항이 또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인 건 맞지만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운동성 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혜야 척도 같은 경우 이게 시장에서 이 빅파마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따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너무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바이알 또한 공개 자체를 안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 좀 눈여겨봐야 하는 좀 이벤트가 있기는 해요. 바로 이 3분기에 중증하지 허혈증 치료제인 이 FECS AD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던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테드 A9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CDP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에서 이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과연 여기서 좋은 소식을 갖고 와줄 수 있는지 정말 시행을 하는지 이런 행동력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2025년 2월 달부터는 이 청생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S바이오의 메딕스 이제 매출 자체가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용량과 고용량 6명의 1년 결과 그리고 12명에 대한 이 중간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이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 종목이 3월 달에 이제 해제가 될 거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열릴 수 있는지 타당한지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S바이오메딕스의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제가 이때 이 부분 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많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 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보시면 이렇게 물량 빠져나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상에 대한 이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건 좋지만 이 재료 소멸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5대5 도박에 가까운 좀 이런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저조로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피보나치를 좀 대입을 해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여기 최고점까지 그어보니 현재 시기가 딱 지지받는 자리에서 딱 지지를 받았고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세로 돌이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이 좀 강하게 지지를 이제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 이제 공부할 때 시가이기도 하고 이 구간을 좀 돌파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주봉의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오늘이면 이제 이 주봉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이 구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 구간도 이렇게 이탈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현재 주가의 모습은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현재 여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잘 지지를 받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물량 소화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11월 7일 날 12 발행을 했는데요. 기관들의 물량
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도 현재 물렸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물량 자체가 좀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악성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바로 우상향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에 따라 트리거가 열려줘야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함께 증진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 수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갑작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상 이 S바이오 메딕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 주셔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